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디지털 공학 보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애더 서브트랙터에 대해서 이제 학습을 했고요. 애더에 대해서는 캐리 룩 어헤드 애더까지 이제 학습을 다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브트랙터에 대해서 서브트랙터의 구조 이해보수를 취해서 이제 덧셈을 하는 형태로 구현하는 것을 이제 살펴보면서 이제 강의를 마쳤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서브트랙터에서 이제 애더 및 서브트랙터에서 그 오버플로우 기능, 오버플로우 디텍션 기능을 한 번 더 이제 추가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그러고 이제 다음 주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바이너리 서브트랙터를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지난 시간에 소개를 드렸었고, 그래서 이제 FA, 즉 프레더의 인풋 중에 뺄셈을 하고자 하는 피어프런드 피현산자에 대해서 이제 이해 보수를 취하는 동작을 이제 소개해 드렸죠. 그래서 그 방법으로 이제 그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의 한쪽 인풋을 이제 1 값을 주면서 피어퍼런드를 이제 통과시키면 이제 익스클루시브 OR 연산의 특성에 따라서 0, 1 또는 1, 0 이런 경우에 이제 1 값을 주죠. 즉 A, B 값이 다를 때 익스클루시브 OR 게이트의 결과값이 이제 1이 나오는 특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제 1은 0으로 또 0은 1로 비트 플립이 되는 결과를 갖게 되죠. 그래서 1의 보수를 이러한 방법으로 취해 줄 수가 있다 라는 얘기까지 드렸고요. 그리고 이 m이라고 하는 인풋은 subtraction을 하라라고 하는 exclusive OR의 인풋임과 동시에 이 m이라고 하는 인풋 값이 프레더의 가장 최하위단, 즉 least significant bit에도 1값이 이제 들어가게 된다라고 했죠. 그래서 이 1값은 이해 보수를 취하는 효과, 즉 피현산자를 1010 바꿔줌과 동시에 가장 LSB 위치에다가 1값을 더하는 효과를 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이번 시간에서 살펴볼 오버플로우 디텍션 기능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 지금 우측 하단, 이 슬라이드 우측 하단에 있는 내용이 바로 이 오버플로우 디텍션 그림입니다. 비교적 간단하죠? 이 V라고 하는 요 비트가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상황을 이제 나타납니다. 그래서 V 값이 1일 때에 이제 오버플로우, 이 계산 결과가 오버플로우인 것이죠. 회로는 이제 간단합니다. 여기 최상위단, 즉 MS 비트, Most Significant bit의 캐리와 또 이 Most Significant bit보다 바로 전 단계 비트의 연산 캐리를 이제 익스클루시브 OR한 결과가 오버플로우가 됩니다. 요게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간단한 방법으로 오버플로우를 디텍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일단은 오버플로우의 정의에 대해서 좀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려야 돼서 그거를 좀 먼저 소개를 하겠습니다. 우선 그 오버플로우가 뭘까요? 말 그대로 이제 오버플로우니까 좀 넘친 거죠. 원래 좀
우리가 이제 사람이 덧셈 뺄셈, 수의 덧셈 뺄셈을 할 때에는 이런 오버플로우라는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한테 좀 생소할 수가 있는데요. 반면에 디지털 시스템, 즉 어떤 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제한된 공간 내에 이제 숫자를 담아야 되는 그런 분야,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이제 수의 덧셈 뺄셈 과정에서 발생하는 결과값이 이제 그 레지스터, 그 디지털 시스템에서 표현할 수 있는 수의 범위보다 초과하게 되는 경우가 발생하겠죠. 왜냐하면 덧셈이든 뺄셈이든 캐리가 발생할 수밖에 없으니까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즉 두 수의 덧셈, 뭐 예를 들면 덧셈에서 두 수의 덧셈 뺄셈에서 그 수가 이제 n 비트짜리 수였는데 덧셈을 하고 났더니 n 플러스 1 비트가 나오더라. 또는 뭐 뺄셈을 하고 났더니 n 플러스 1 비트가 나오더라. 이런 경우가 바로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그 n 플러스 1개의 비트를 표현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보통 컴퓨터 시스템,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이제 그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에 수행한 계산은 이제 사실상 의미가 없다라고 봅니다. 오버플로우가 났기 때문에 뭐 일부는 의미가 있고 위쪽 잘린 부분만 의미 있다 이렇게 처리하지는 않고요. 대신에 이제 오버플로우가 난 상황을 이제 운영체제라든지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사람에게 이제 알려줘야 되는 거죠. 지금 연산 결과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게 되는데 그 방법이 바로 이제 오버플로우 디텍션 로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그 프로그램을 해보셨겠지만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면 그 CPU의 특정한 레지스터, 상태 레지스터라는 게 있어서 그 상태 레지스터에 특정한 비트가 이제 세트되게 됩니다. 우리가 흔히 이제 오버플로우 비트라고 하는데, 그래서 그 오버플로우 비트가 발생하면 이제 그 계산 자체가 잘못된 것이죠. 우리가 수행할 수 없는 범위의 계산을 하려고 한 것이기 때문에 이제 그러한 오버플로우 상황, 즉 예외 상황을 처리하는 로직으로, 코드로 자동적으로 넘어가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디지털 시스템 시간에 해줘야 될 일은 그 오버플로우를 어떻게 하면 뭐 다시 해결해 줄 것이냐, 뭐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냐 이거보다도 우리 이제 어떠한 상황에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지까지만 구현해서 오버플로우 발생했다라고만 알려주면 되는 겁니다. 우리 디지털 시스템에서는. 그래서 그 내용이 이제 이 오버플로우 디텍션 로직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두 MSB 앞뒤의 캐리를 익스클루시브 우화하는 것으로 이 오버플로우 디텍션이 되는 이유를 한번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n자리, n디짓 숫자를 덧셈 또는 뺄셈을 했더니 n 플러스 1짜리, n 플러스 1디지트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제 오버플로우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 각각의 덧셈, 양수의 덧셈, 뺄셈의 덧셈에 대해서 이제 이러한 경우에 발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림 하단에 보시면 이제 70하고 80 더한 것이죠. 그리고 마이너스 70하고 마이너스 80을 뺀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된 숫자들이 이제 덧셈 또는 뺄셈을 했을 때 오버플로우가 발생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이제 판단을 하는데요.
만약에 이런 덧셈 또는 뺄셈을 서로 다른 부호에 대해서 수행을 하게 되면 이런 오버플로우는 절대로 발생하지를 않습니다. 반면에 이제 같은 부호에 대해서 덧셈 또는 뺄셈을 해야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을 하는 거죠. 왜냐면 서로 다른 부호에 대해서 더하거나 빼는 건 현재 그 다른 부호를 갖는 오퍼런드 중에 최대값보다 커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A에서 마이너스 B를 더한다. 그러면 A 또는 마이너스 B보다는 작은 수가 나오죠. 이렇게 이제 서로 다른 부호에 대해서 덧셈 뺄셈 하는 것은 이제 전혀 문제가 없고요.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우려가 없고요. 양수의 최대값과 양수의 최대값을 서로 더해주면 당연히 그 디지털 시스템에서 표현할 수 있는 최대값의 범위를 초과할 것이니까 오버플로우가 발생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70 더하기 80을 해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는 경우를 일단 좀 살펴보면요. 지금 각 숫자는 이제 8비트를 가지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8비트짜리 70 이라는 숫자를 0, 1, 0, 0, 0, 1, 1, 0으로 표시를 하고 있고요. 이 진수로 표현된 값이니까 이제 10진수로 바꿔보시면 이게 이제 70입니다. 그리고 80의 경우는 이제 1, 0, 1, 0, 0, 0, 0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두 수를 이제 덧셈을 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우리가 살펴볼 부분은 딱 두 개 포인트죠. 가장 MSB 비트, 지금 둘 다 0이죠. 양수니까. 이 MSB 비트의 앞뒤 캐리를 살펴보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MSB 비트의 오른쪽 캐리가 둘 다 1, 1의 값을 더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캐리가 1로 올라가죠. 여기 지금 슬라이드 중간에 캐리스라고 써 있는 부분이 이제 올라가는 캐리를 써는 겁니다. 그리고 반면에 MSB 비트, 가장 왼쪽 비트는 양수였기 때문에 둘 다 0이었죠. 그래서 여기에 캐리가 1이 올라와 봤자 이 MSB 비트의 왼쪽으로 올라가는 캐리는 이제 0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캐리가 MSB 비트의 앞뒤 캐리가 이렇게 다르게 나타나는 상황이 바로 오버플로우다라는 얘기죠. 의미상으로도 살펴보시면 지금 이해할 수 없는 결과가 나온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양수를 두 수를 덧셈을 했는데 그 결과 값은 1, 0, 0, 1, 0, 1, 1, 0이 나온 거죠. 즉 음수가 나온 겁니다. 음수가 지금 가장 최상위 비트 MSB 비트가 부호 비트이죠. 그래서 원래는 이제 150을 표현해 줘야 되는 건데 지금 이 70 더하기 80이니까 150인 건데 150을 표현할 수가 없게 된 겁니다. 지금 보시면 왼쪽 최상위 MSB 비트가 1이기 때문에 이건 이제 150이 아니고 음수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관심 있는 분들은 이거를 이제 이해보수를 취해서 다시 양수로 바꿔보시면 이 수가 얼마인지 이제 계산이 될 겁니다. 마찬가지로 마이너스 70과 마이너스 80을 덧셈 하는 경우를 살펴보면 역시 마이너스 150이 나와야 되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MSB 비트가 반전이 이루어졌죠. 즉 1, 0, 1, 1, 1, 0, 1, 0 마이너스 70 값하고 1, 0, 1, 1, 0, 0, 0, 0 마이너스 80 두 수를 더했는데 갑자기 이게 음수가 아니고 양수가 나와버린 겁니다. 원래는 150, 마이너스 150이 나와야 되는데 그래서 0, 1, 1, 0, 1, 0, 1, 0의 숫자가 도출이 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렇게 되려면 이렇게 이제 MSB 비트의 비트 플립이 발생하려면 MSB 비트로 넘어가는 캐리와 MSB 비트로부터 나가는 캐리가 서로 다를 때만 이렇게 이제 오버플로우가 발생하더라라는 규칙을 이제 찾아낸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그 최상위 MSB 비트의 앞뒤에 캐리를 확인함으로써 익스클루시브 오화함으로써 오버플로우를 디텍션 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를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그 지난 시간부터 살펴봤던 그 애더 서브트랙터의 모든 기능을 이제 다 살펴봤습니다. 자, 이제는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 중에 세 번째 이슈인 데시멀 오더, 데시멀 애더에 대해서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데시멀 오더 애더라는 이야기는 십진 가상기죠. 십진 가상기. 이게 우리가 앞에서 했던 건 애더가 아닌가요? 그러면 앞에서 했던 건 이제 바이너리 애더죠. 바이너리 애더. 즉 이진 가상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사실 이진 가상기는 특별히 우리가 덧셈, 뺄셈, 곱셈, 나눗셈 이런 사칙 연산 자체만 잘 구현하면 오버플로우가 없도록 덧셈 자체의 어떤 추가적인 코드 변환을 할 필요는 없는 가상기가 바이너리 가상기고요. 이 디시멀 애더, 즉 십진 가상기는 우리가 디지털 시스템은 원래 그 디지털, 즉 0과 1만 가지고 계산을 하는데 반해서 디지털적인 덧셈이 아니라 우리 사람이 사용하는 십진수를 죄송합니다. 십진수를 덧셈 뺄셈 할 수 있도록 그 중에 덧셈을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가상기가 바로 데시멀 애더가 되겠습니다. 즉 컴퓨터인데 십진수의 덧셈을 할 수 있도록 해준 게 이제 데시멀 애더가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면 여러분들 윈도우나 이런 안드로이드나 기본적으로 들어있는 계산기 기능이 바로 데시멀 애더죠. 컴퓨터에서 계산기 애플리케이션을 띄워서 계산기를 돌리거나 아니면 여러분들 갖고 다니는 그런 계산기를 디지털 시스템으로 구현하거나 아니면 뭐 안드로이드에서 이제 데시멀 십진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게 이제 데시멀 애더가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데시멀 애더는 바이너리를 계산을 해서 그 결과를 이제 데시멀 형태로, 십진수 형태로 이제 표현하는 계산기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려면 이제 우리가 그 십진수를 표현하기에 가장 적절한 코드, 우리가 이제 흔히 사용하는 BCD 코드에 대한 십진 가상기를 이제 생각을 해보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십진수를 이제 보통은 BCD 코드로 많이 표현을 하죠. 그래서 이 BCD 코드 자체를 놓고 계산을 할 수 있도록 해주면 그게 더 편리하겠죠. 그러지 않고 BCD 코드를 다시 이진수로 바꿔서 계산을 한 다음 다시 BCD 코드로 또 바꿔주려면 그게 그 자체가 너무 이제 컨버전하는 오버헤드가 너무 크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BCD 코드 자체를 그대로 두고 아무런 바이너리나 이런 걸로 코드 변환하지 말고 그 자체로 덧셈할 수 있는 계산기를, 애더를 만들어 보자 라는 게 이 섹션의 취지입니다. 자, 그래서 이 BCD 애더에 대해서는 그 책에서 좀 더 설명을 잘 해놓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교재를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BCD 애더에서는 앞서 우리가 BCD 코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요렇게 이제 표시를 하죠. 즉
BCD 코드에서 의미 있는 숫자라는 것은 이제 사람이 사용하는 10진수, 즉 0, 1, 2, 3, 4, 5, 6, 7, 8, 9까지죠. 그래서 이 BCD 코드에서 0부터 9까지가 아닌, 즉 여기 우리가 이진수로 표현할 수 있는, 이진수 4자릿수로 표현할 수 있는 숫자의 범위는 0에서부터 16까지인데 0에서부터 16까지가 아니고 0에서부터 9까지만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대신에 9부터는 뭐 A, B, C, D 이쪽으로 가지 말고 이제 10, 11, 12, 13, 14의 형태로 10진수로 결과를 좀 들려줘야 된다라는 이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동작을 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우리가 이제 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그 진리표인데요. 4자리 숫자가 이제 덧셈을 하고자 하는 4자리 숫자를 이제 Z1248로 이제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BCD 계산기니까 그 결과값이 이제 BCD 코드의 형태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여기 S1238은 이제 BCD 형태로 계산이 종료된 형태의 결과값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 0에서부터 9까지는 사실 이 이진 계산기의 결과와 10진 계산기의 결과가 다를 리가 없겠죠. 왜냐면 0에서부터 9까지는 똑같은 숫자지 않습니까? 이진 계산기나 10진 계산기나. 하지만 그 10부터 19까지는 우리가 이제 이진수에서 이진 계산기에서 나타내는 결과값과는 약간씩 다르게 표현될 수밖에 없습니다. BCD 코드로 바꿔줘야 될 테니까요. 예를 들어서 9가 이제 10011이죠. 이진 계산기의 결과로는. 근데 만약에 그 다음 예를 들어서 뭐 5 더하기 5를 해서 결과가 10이 나왔다. 그러면 이진 계산기에서는 뭐 이 정도로 표현을 할 겁니다. 1010 이렇게 하면 10이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가 그 BCD 계산기의 결과로는 이렇게 1010을 표현해주면 안 되고 10진수를 표현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그 숫자 자릿수가 하나 올라갔다라는 표현을 이제 이 BCD 계산기의 캐리로 표현을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대신에 그 다음에는 이제 0을 표시해 줘야겠죠. 10이니까. 그리고 또 캐리가 하나 올라간 상태에서 1을 표시해 주면 이건 이제 11이라는 얘기죠. 또 마찬가지로 캐리가 1을 올라간 상태에서 2를 표시해 주면 12라는 얘기고요. 이런 식으로 이제 그 9 다음에 1010의 형태로 이진수 10을 표현해 주지 말고 캐리와 첫 번째 자릿수 4자리로 표현해주는 방식을 우리가 이제 BCD 계산기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그러면 이 S1248하고 이 캐리를 어떻게 계산을 하면 이러한 형태로 결과를 만들어 줄 수 있을지를 이제부터 고민하면 되는 거죠. 그게 바로 컨비네이셔널 로직으로 이 10진 계산기를 만드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뭐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을 하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이렇게 진리표가 그려져 있을 때는 가장 사용하기 쉬운 방법이 민텀의 합 형태로 각 자릿수를 이제 구현하는, 설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C라고 하는 캐리 값을 언제 이네이블 해주게 되겠는가, 그거를 회로 설계를 하려면 여기 C 자리에 있는 1의 값이 나오는 이런 민텀들을 전부 이제 그 합의 형태로, 민텀의 합의 형태로 표시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C의 경우에
예, C는 이제 이렇게 되죠. K 더하기 Z8, Z4 더하기 Z8, Z2가 나옵니다. 사실 요쪽 C가 1이 되는 경우를 즉 한 10가지 정도가 되죠. 그래서 이 10가지를 민텀의 썸으로 표현을 하면 이제 텀이 항의 수가 10개 항이 나오겠죠. 근데 여기는 지금 C에 대해서 항이 3개로 줄어들어 있지 않습니까? 왜 그렇겠습니까? 예, 최적화를 한 것이죠. 미니마이제이션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 뭐 불린 익스프레션을 적용해서 최적화를 하거나 아니면 뭐 카르노 맵, K맵을 통해서 최적화를 하고 나면 이제 이렇게 3개 텀으로 좀 줄어드는 효과가 발생한 겁니다. 이렇게 C 값이 나오는 현상을 일단은 그렇게 이제 불린 익스프레션이나 카르노 맵 가지고 계산한 결과에 의해서 나온다라고 말씀은 드렸고요. 사실 이거를 그냥 이렇게 계산하면 나온다라고만 하고 넘어가면 조금 이제 그 불완전하게 마무리를 하는 게 되고요. 그냥 이 수식만 가지고도 이 왼쪽 즉 바이너리 썸에서 어떻게 BCD 썸의 C 값을 만들어 주는지를 눈으로도 좀 생각하고 분석해 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시면 여기 C 값이 전부 1인 경우에 보시면 우선 왼쪽 인풋 쪽에 바이너리 계산기의 K 값이 1로 나오는 경우는 무조건 10진 계산기에서도 C가 1이죠. 예, 그래서 지금 일단 K는 텀이 나와 있는 겁니다. K가 1일 때 무조건 C가 1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플러스는 이제 오화 게이트의 역할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K가 1이기만 하면 무조건 이제 C는 1이죠. 그래서 요 네 줄은 이제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렇기 때문에 이게 네 개의 텀이 존재했기 때문에 카르노 맵에서도 이제 최적화가 된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하나의 현상은 지금 바이너리 계산기의 K Z8하고 Z4항이 1일 때 공통적으로 즉 이렇게 네 줄이 전부 C가 1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에도 역시 바이너리 계산기의 결과값이 10진 계산기의 결과값이 1이구나 라고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Z8, Z4가 둘 다 1일 때 예, 10진 계산기의 결과 C 캐리값이 1이 된다라는 현상을 또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텀 K 더하기 Z8, Z4까지 해석이 됐고요. 그리고 요 두 줄이 남았는데요. 이 두 줄은 어떤 경우가 되겠습니까? 네, 여기에서는 이 Z8항과 Z2항이 둘 다 1일 때 마찬가지로 이 10진 계산기에 캐리가 올라간다라는 규칙을 발견을 해서 이제 이렇게 이제 C 값이 즉 10진 계산기의 캐리 값이 나오는 경우가 이렇게 세 가지 경우의 조합이다 라고 이제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이 BCD 계산기의 C 값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 새로 설계가 됐고요. 이 나머지 이 네 자리 즉 S1, S2, S4, S8에 대해서는 어떻게 도출을 하면 되겠습니까? 자, 가만히 보면 여기 이 값, 즉 2진 계산기의 값이 10일 때 여기 10진 계산기의 값은 0이고요. 그리고 2진 계산기의 값이 11일 때 10진 계산기의 값은 1이지요. 그리고 2진 계산기의 값이
2일 때 10진 계산기의 값은 2고요. 이렇게 이진 계산기의 Z1, Z2, Z4, Z8에다가 6씩만 더해주면 이쪽 BCD 계산기의 S1, S2, S4, S8이 됩니다. 공통적으로 그렇죠. 예를 들어서 14 바이너리 계산기의 14 값의 경우는 10진 계산기의 4가 됩니다. 즉 6만 더해주면 14에다가 6을 더하면 이제 20인데 어차피 16진수밖에 안 되는 거니까 16까지만 쓰고 20의 나머지 4개는 이제 BCD 계산기의 결과로 넘겨주는 거죠. 그래서 4가 나오는 겁니다. 이렇게 6씩 앞서가고 있기 때문에 왼쪽 바이너리 썸의 결과로부터 BCD 썸이 이제 6씩 앞서가고 있어서 이제 이 바이너리 썸의 결과에다가 Z1, Z4, Z2, Z1에다가 6이라고 하는 값을 더해주는 연산을 이 C가 1일 때에 한정해서 수행하게 되면 바로 그게 BCD 썸이 완벽하게 도출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회로를 설계한 것을 살펴보시면 오른쪽 지금 오른쪽 상단에 있는 박스가 그 4비트 바이너리 애더가 되겠습니다. 즉 4비트 바이너리 애더란 얘기는 여기 지금 add, and라고 써 있는 여기 왼쪽 4줄에 해당하는 피연산자 1개, 그리고 또 오른쪽 4줄 AUGEND라고 써 있는 이제 그 두 번째 피연산자 4비트죠. 이렇게 4비트 2개의 피연산자를 가지고 덧셈을 한 결과를 내주는 덧셈기가 되겠습니다. 이 결과가 이제 앞에서부터 Z8, Z4, Z2, Z1인 거고요. 캐리는 K 쪽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선 이 Z1, Z2, Z4, Z8에 대해서는 이제 6이라는 값을 더해주는 형태로 이 최종적으로 10진 계산기의 S8, S4, S2, S1을 구성합니다. 따라서 여기 보시면 바이너리 애더로부터 나온 결과인 Z8, Z4, Z2, Z1에다가 두 번째, 즉 오른쪽 그림 하단에 있는 두 번째 4비트 바이너리 애더를 한 번 더 돌리는 거죠. 여기서 바이너리 애더를 쓰는 이유는 한 번 덧셈된 결과 값에다가 6을 더하기 위한 뜻으로 쓰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0110이죠. 6이라는 숫자는. 그래서 앞뒤에 0, 4비트에 0 주고 1비트에 0 들어가도록 하드와이어링, 그라운드에 하드와이어링 되어 있고요. 중간에 11 값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중간에 11 값은 언제 들어가냐면 요 아웃풋 캐리가 1일 때에 한정해서 들어가도록 지금 돼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이 아웃풋 캐리가 1인 경우에 한정해서 0110이 덧셈이 된다라는 이야기는 맞죠? 바로 전에 우리가 봤던 교재에 보시면 캐리가 1인 경우에 한정해서 지금 왼쪽, 즉 바이너리 애더에 있는 값에다가 6을 더해 주게 되면 이렇게 10진 애더의 값이 정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수행한 결과는 이제 최종적으로 S8, S4, S2, S1에 대한 결과로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앞서 C 값을 계산하는, 즉 여기 아웃풋 캐리를 계산하는 수식이 K 더하기 Z8, Z4 더하기
Z8, Z2였기 때문에 여기 지금 이런 AND 게이트 두 개와 모어 게이트 하나를 통해서 그러한 세 개의 텀을 표현을 해준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조건이 맞을 때에 한정해서 이제 아웃풋 캐리를 1로 표시를 해줘라 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바이너리 멀티플라이어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자, 바이너리 멀티플라이어는 그 곱셈기죠, 곱셈기. 곱셈기인데 이제 바이너리에 대한 곱셈기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바이너리에 대한 곱셈기라는 이야기는 숫자 10에 대한 곱셈만 수행을 하는 곱셈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 지금 예제를 살펴보시면 2비트 곱하기 2비트에 대한 곱셈을 해서 최대 4비트까지 그 결과를 표시해 줄 수 있는 곱셈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때 곱셈을 하는 숫자는 B1, B0 2비트로 구성된 값이죠. 그리고 A1, A0 즉 2비트로 구성된 두 자리의 이진수에 대해서 곱셈을 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럴 때 우리가 이제 사람이 연필을 가지고 이제 곱셈을 하게 되면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겠습니까? 우선 오른쪽 자릿수 두 번째 피연산자에 대해서 각각의 또 다른 피연산자 B1, B0에 각각 곱해주게 되죠. 그래서 최하위 자릿수는 이제 A0, A1의 곱으로, A0, B1의 곱으로, A0, B0의 곱으로 표현이 되고요. 두 번째 자릿수는 이제 A0, B1에다가 A1, B0를 곱한 것을 더한 값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최상위 자릿수는 이제 A1, B1의 곱의 형태로 이제 표현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려면 사실 그 곱셈기 중에서도 이제 지금 살펴보는 바이너리 곱셈기는 이런 사람의 계산을 그대로 가져오는 곱셈기가 되겠습니다. 아무런 최적화도 들어가지 않고요. 우리가 사람이 손으로 종이 연필을 가지고 곱셈하는 현상을 그대로 회로로 구성한 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인풋은 이제 A0하고 A0, A1, B0, B1이 되겠죠. 그래서 이 P연산자의 각각의 비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장 결과값으로는 이제 C1, C2, C0, C4가 되겠는데요. 이 C1, 0, 1, 2, 3 값은 이제 우측 하단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C0의 경우는 그냥 사실상 A0, B0를 곱한 것에 불과하기 때문에 이 A0, B0는 사실 곱셈은 AND 연산으로 수행할 수가 있죠. 바이너리에서 곱셈이니까요. 즉 A0와 B0가 둘 다 1일 때만 곱셈의 결과가 1이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여기 바이너리 곱셈에서는 AND 게이트 연산 자체가 바로 정확하게 이 곱셈 결과와 맞아 떨어집니다. 그래서 지금 A0하고 B0를 AND 게이트로 묶어서 AND 연산한 결과를 C0가 이제 받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또한 두 번째 자리에서는 A0, B1과 A1, B0의 곱의 합을 이제 만들어줘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위쪽에 보시면 A0와 B1을 서로 AND 게이트를 통과시켜서 곱셈을 하게 되고요. 그 결과값이 일단 하프 헤더에 먼저 하나 들어갑니다. 그리고 나서 그 A1, B0에 대한 곱셈을 수행해야 되기 때문에 역시 A1, B0를 AND 게이트로 넣어서
그 결과값을 앞서 계산한 A0, B1과 합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이제 C1이 되는 거죠. 그래서 C1의 계산까지 이렇게 이제 동작을 하게 되고요. 나머지 자릿수는 이제 그 C2에 대한 C2와 이제 캐리 C3에 대한 계산이기 때문에 C2는 이제 A1과 B1을 각각 곱해서 나온 결과가 되겠고요. C3는 이제 그 하프 헤더로부터 나가는 캐리를 그대로 받아주면 이게 이제 C3가 되겠습니다. 예, 자, 이상으로 이번 시간 강의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